여보세요? 엄마! 해고 통보 받았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심장이 철렁합니다. 정호야, 회사에서 미래에셋 컨설팅 관련자들 전부 정리한대요. 저도 포함이고요. 미안해. 정호야,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제 인생이 돌아와요? 전 이제 어떻게 살아요? 친구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포기하고 153억 사기 사건을 폭로한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67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0년은 구청 공무원으로, 5년은 이 작은 도서관의 사서로 일했죠.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은퇴했는데 왜 또 일하세요? 나는 대답합니다. 심심해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책 냄새가 좋아서죠. 종이 냄새, 오래된 기억의 냄새. 오늘도 도서관 책장 사이를 걷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먼지를 비춥니다. 손끝으로 책등을 쓰다듬으며 먼지를 털어냅니다. 82년생 김지영. 갈러구트 꿈 백화점. 채식주의자. 젊은이들이 읽는 책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책을 안 읽는다더니 거짓말이더군요. 이 책들은 항상 대출 중입니다. 다만 우리 같은 노인들은 잘 안 읽을 뿐이죠. 우리는 옛날 책이 좋습니다. 박경리, 이문열, 조정래. 두꺼운 책, 무거운 이야기. 열람실에 몇몇 어르신들이 신문을 읽고 계십니다. 물을 따라드립니다. 명자 씨, 오늘 신문 봤어요? 또 보이스피싱이래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 무서워서 전화 오면 무조건 끊어야 한다니까. 다른 할머니도 맞장구 칩니다. 그러게요. 조심하셔야죠. 나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로 넘깁니다.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그리고 나까지 모두 이 거대한 함정 속에 있다는 걸. 퇴근 시간입니다. 가방을 챙기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정분이, 나의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여보세요. 분이야?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명자야. 나.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분이의 숨소리가 거칩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뭔가 이상합니다. 분이는 평소에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아파? 내일 만날까? 조금의 침묵 후 분이가 대답합니다. 응. 그래. 내일 보자. 전화가 끊깁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분이도 나이가 들어 감정이 복잡해진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도서관 문을 잠급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칩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분이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TV를 봅니다.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60대 여성이 투신 시도. 다행히 구조됐으나 의식불명 상태. 앵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별 생각 없이 차를 마시다가 화면을 봅니다. 구급차, 아파트, 경찰 테이프. 심장이 멎습니다. 저 아파트, 분이가 사는 곳입니다. 찻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집니다.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분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만 울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분이야. 괜찮아? 연락해. 답장이 없습니다. 다시 전화합니다.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설마 분이가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합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분이의 딸 수진이 벽에 기댄 채 울고 있습니다. 수진아, 내 목소리를 듣고 수진이 고개를 듭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명자 이모, 수진이 내 품에 안깁니다. 엄마가, 나는 수진의 등을 두드려 줍니다. 괜찮아. 엄마는 어떻게 됐어? 수진이 고개를 듭니다.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의식불명이에요. 15층에서 떨어졌는데 15층. 그 높이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입니다. 왜? 분이가 왜 그랬어? 나는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마가 전 재산을 날렸대요. 투자 사기에.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억이요. 아빠가 남겨주신 보험금이랑 퇴직금 전부 다 사라졌대요. 3억. 분이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입니다. 딸 결혼식 도와주려고, 손주 교육비 도와주려고 아껴뒀던 돈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엄마가 6개월 전부터 어떤 투자 컨설팅 회사에 돈을 넣었대요. 수진이 계속 말합니다. 안전한 투자라고, 노후 대비라고. 처음엔 수익이 나왔대요. 그래서 더 넣었대요. 5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다 3억까지.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어제 갑자기 연락이 끊겼대요. 회사도 없어지고 담당자도 연락 두절. 엄마가 그걸 알고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웁니다. 나는 수진을 안아줍니다. 하지만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분이, 내 친구,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엔 우리 같은 노인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당한다는 걸. 며칠 후 분이의 집에 갑니다. 수진이가 있습니다. 분이의 방은 깔끔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분이는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노트가 있습니다. 투자 일지라고 표지에 쓰여 있습니다. 이모, 엄마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성격이었어요? 수진이 묻습니다. 분이는 원래 꼼꼼했어. 가계부도 매일 썼고. 나는 대답합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빼곡한 글씨가 가득합니다. 2024년 3월 5일. 김 실장님 소개로 투자 상담. 월 수익률 5% 보장. 2024년 3월 20일. 첫 투자 500만 원. 2024년 4월 15일. 수익 25만 원 발생. 믿을 만함. 2024년 5월 10일. 추가 투자 1천만 원. 그렇게 금액은 점점 커집니다. 2024년 10월 1일. 총 투자금 3억. 수익률 계속 상승. 그리고 마지막 기록. 2024년 11월 3일. 인출 요청했으나 시스템 오류라고 함. 2024년 11월 10일. 연락 두절. 회사 사라짐. 숨이 막힙니다. 분이는 이 모든 걸 혼자 겪었습니다.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모,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킵니다. USB 메모리가 테이프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USB를 떼어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컴퓨터에 꽂아볼까요? 수진이 말합니다. 컴퓨터를 켜 USB를 꽂습니다. 잠시 후 폴더가 열립니다. 영상 파일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합니다. 영상이 재생됩니다. 회사 회의실 같습니다. 여러 명이 앉아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타깃은 명확합니다. 60대 이상, 특히 여성.
왜? 외롭고 불안하고 디지털에 약하니까.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남자는 계속 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안심입니다. 안전하다. 검증됐다. 정부 인증. 이런 단어들을 쓰세요. 그럼 돈이 들어옵니다. 더 큰 웃음소리. 박수소리. 나와 수지는 얼어붙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두 번째 영상. 직원 교육 장면입니다. 여자 강사가 말합니다. 노인 고객 응대 시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선생님, 요즘 물가 올라서 힘드시죠? 노후가 걱정되시죠? 이렇게 접근하면 방어막이 내려갑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시녀 심리 조종 기법. 제목이 크게 보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나는 중얼거립니다. 세 번째 영상은 더 충격적입니다. 파티 장면입니다.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한 남자가 소리칩니다. 이번 달 실적 1위는 김민수 팀장입니다. 시니어 고객 85명 확보. 총 수금액 15억. 박수가 터집니다. 환호성이 들립니다. 85명. 15억.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이었습니다. 주먹을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네 번째 파일은 엑셀입니다. 고객 리스트라는 제목입니다. 수진이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이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정분이 66세 3억. 파경숙 69세 1억 2천. 최순자 71세 8천만 원. 계속 스크롤합니다. 이름이 끝없이 나옵니다. 숫자를 셉니다. 3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피해자야. 나는 말합니다. 이모,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수진이 급하게 말합니다. 그래, 당장 가자. USB를 챙깁니다. 손이 떨립니다. 분노와 결의가 섞인 감정입니다. 분위를 위해서, 그리고 저 300명을 위해서 나는 싸우기로 합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냥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냥감이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입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습니다. 경찰서 냄새는 독특합니다. 나는 살면서 경찰서에 3번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20살 때 잃어버린 지갑을 찾으러. 두 번째는 40살 때 교통사고 처리.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수진과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30분을 기다립니다. 젊은 경찰관이 다가옵니다. 정분희 씨 관련 사건이죠. 보이스피싱 피해? 경찰관이 묻습니다. 아니요. 투자 사기예요. 저희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USB를 꺼냅니다. 일단 진술서부터 작성하시죠. 경찰관이 서류를 건넵니다. 30분 동안 진술서를 씁니다. 손이 아픕니다. 관절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참고 씁니다. 분위를 생각하며 씁니다.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경찰관이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요? 경찰관이 묻습니다. 피해자인 제 어머니가 몰래 녹화하신 거예요. 수진이 대답합니다. 몰래 녹화요? 그럼 불법 촬영 아닌가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냉담합니다. 멍해집니다. 네? 나는 되묻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은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게다가 이게 편집된 건지, 진짜 그 회사 영상인지 확인도 안 되고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저 리스트를 보세요. 3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목소리가 커집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할머니, 그 호칭이 귀에 거슬립니다. 나는 윤명자입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회사명이 뭐죠? 미래에셋 컨설팅입니다.
수진이 대답합니다. 경찰관이 컴퓨터로 검색합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잖아요. 나는 소리칩니다. 할머니,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경찰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저도 절차가 있어요. 일단 사건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투자 사기는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USB가 있잖아요. 나는 다시 말합니다. 그 USB가 진짜인지 어떻게 증명하죠? 요즘 AI로 영상도 만들잖아요. 경찰관이 대답합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AI, 영상 조작, 증거, 능력. 어려운 말들이 귀를 때립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근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이런 사건들 보통 해외에 서버 두고 운영하거든요. 잡기 힘들어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가볍다는 걸. 노인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걸. 증거를 가져와도 피해자가 수백 명이어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경찰서를 나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수진과 나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이모, 이게 끝인가요? 수진이 묻습니다.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나는 대답합니다. 주먹을 쥡니다. 경찰이 안 믿으면 내가 직접 증명하면 됩니다. 67년을 산 게 헛된 게 아닙니다. 나는 30년 공무원 생활하며 서류, 정리와 증거 수집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걸 써먹을 때입니다. 일주일 후, 내 집 거실입니다. 작은 사무실로 변했습니다. 벽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프린트된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쌓여 있습니다. 노트북이 켜져 있습니다. 분이의 노트를 바탕으로 USB 영상을 분석합니다. 온라인 검색을 합니다. 딸 영희가 도와줍니다. 엄마,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영희가 걱정합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나는 대답합니다. 컴퓨터 화면을 봅니다. 네이버에서 미래의 새 컨설팅을 검색합니다. 블로그가 나옵니다. 미래의 새 컨설팅 후기. 정말 수익이 나요. 제목입니다. 전부 2024년 3월부터 10월 사이입니다. 댓글을 봅니다. 저도 투자했는데 대박이에요. 김 실장님 친절하세요. 노후 준비 완벽.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거 전부 가짜야. 조작된 후기들이야. 나는 중얼거립니다. 더 검색합니다. 카페, 커뮤니티, 유튜브. 광고가 나옵니다. 시니어를 위한 안전한 투자. 정부 인증 컨설팅. 전부 거짓입니다. 치밀합니다. 계획적입니다. 조직적입니다. 화면을 캡처합니다. 프린트합니다. 증거를 모읍니다. 하나하나 파일에 넣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 정우입니다. 여보세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무슨 사기 사건 조사한다고? 정우의 목소리가 불편합니다. 분이 일 때문에. 엄마, 그만하세요. 경찰도 어렵다는데 엄마가 뭘 할 수 있어요? 정우가 말합니다. 그리고 엄마, 제 회사 아세요? 저희도 투자 컨설팅 하거든요. 그런 회사들 다 똑같아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심장이 철렁합니다. 뭐라고? 엄마, 세상 물정 모르시면서 괜히 나서지 마세요.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덤볐으면 본인 책임이죠. 손이 떨립니다. 내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정우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그 미래에셋 컨설팅이랑 저희 회사가 거래처예요. 제가 중간에서 고객 몇 명 소개해줬고요. 세상이 멈춥니다. 숨이 막힙니다. 뭐, 엄마, 이거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 회사에서 문제 생기면 저도 연루돼요. 제발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정우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 분이는 죽으려고 했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엄마, 그게 제 잘못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합법적인 회사인 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 내가 소개한 사람들도 피해 입었을 텐데. 엄마, 제발 제 인생 망치지 마세요. 전 아직 애들 키워야 하고 대출도 있어요. 이 일로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해요? 전화가 끊깁니다.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내 아들, 내가 키운 아들이 그 사기의 공범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침묵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하지만 눈물을 닦습니다. 고개를 듭니다. 아니다. 잘못 키운 게 맞다. 정우를 위해서라도 나는 이걸 끝내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노트북 앞에 다시 앉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내 집 거실은 완전히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벽에는 분이의 투자 일지를 바탕으로 만든 타임라인이 붙어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프린트된 증거 자료들이 파일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열려 있습니다. 피해자 명단입니다. 내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손녀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입니다. 20살입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벽을 봅니다. 은지야, 할미 좀 도와줄래? 나는 묻습니다. 은지가 자료들을 둘러봅니다. USB 영상 캡처, 피해자 리스트, 회사 조직도. 할머니, 이거 진짜 심각한 거네요? 은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응,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넌 SNS 잘하잖아. 유튜브도 하고. 할머니가 SNS를 어떻게 하세요? 은지가 웃습니다. 나도 네이버는 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을 한다며? 할머니, 진짜 대박이시네.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나는 USB를 건넵니다. 이 영상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많은 사람들한테. 은지가 USB를 받아듭니다.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시려고요? 그래. 경찰은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직접 보게 하고 싶어. 은지의 표정이 굳습니다. 할머니,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떡해? 이대로 가만히 있어. 300명이 당한 채로? 은지가 나를 봅니다. 한참 동안 내 눈을 들여다봅니다. 내 결의를 읽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도와드릴게요. 근데 영상을 잘 만들어야 해요. 사람들 관심 끌게. 어떻게? 제목이 중요해요. 시니어 대상 조직적 투자 사기 실태. 이런 건 안 봐요. 당신의 부모님도 위험합니다. 이래야 클릭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것도 배우니? 할머니, 이게 제 전공이에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다음 3일간 은지와 영상을 만듭니다. 은지는 USB 영상을 편집합니다. 얼굴에 모자이크를 넣습니다. 자막을 넣습니다. 음악을 깝니다. 나는 원고를 씁니다. 어떻게 말할지 고민합니다. 분의 이야기를 씁니다. 300명의 피해자 이야기를 씁니다. 밤새 씁니다. 고치고 또 고칩니다. 3일째 되는 날 영상이 완성됩니다. 5분짜리 영상입니다. 제목은 67세 할머니가 밝히는 시니어 사기의 진실입니다. 오프닝에 내 얼굴이 나옵니다. 저는 윤명자, 67세입니다. 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USB 영상 일부가 나옵니다.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숫자와 금액이 나옵니다. 엔딩에 내가 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타겟입니다. 할머니, 이거 올릴까요? 은지가 묻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호는 더 화를 낼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분위를 생각합니다. 300명을 생각합니다. 올려. 내가 말합니다. 유튜브, 인스타, 틱톡 다요? 응. 다. 은지가 클릭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진행률이 올라갑니다. 50%, 80%, 100%. 완료. 영상이 세상에 나갔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오후 3시 22분입니다. 다음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알림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진동합니다. 은지야, 은지야. 나는 소리칩니다. 은지가 잠옷 차림으로 달려옵니다. 왜요? 할머니, 이게 조회수가 화면을 보여줍니다. 유튜브 조회수 58만입니다. 하루 만에입니다. 대박. 하루 만에. 은지도 놀랍니다.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우리 엄마도 비슷한 거 당할 뻔했어요. 이거 진짜예요. 경찰은 뭐 해요? 할머니 용기 진짜 대단하시다. 공유합니다. 다들 부모님한테 보여드리세요. 댓글을 읽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떨립니다. 내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은 퍼져나갑니다. 하루에 50만, 이틀에 100만, 사흘에 200만, 일주일 만에 500만 조회수를 넘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들입니다. 기자들입니다. 인터뷰 요청입니다. 윤명자 씨, SBS 뉴스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KBS입니다.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10통 넘게 전화가 옵니다. 일주일 후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옵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습니다. 당황스럽지만 나갑니다. 윤명자 씨, 이 영상이 정말 사실인가요? 한 기자가 묻습니다. 네, 전부 사실입니다. 나는 대답합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른 기자가 묻습니다. 경찰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눈이 부십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왜 이 일을 하시게 됐나요? 제 친구가 피해자입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3억을 잃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대답합니다.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유명인이 됩니다. 67세에 뉴스에 나오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할머니, 영상 봤어요. 대단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시작됩니다. 컴퓨터 화면에 악플이 달립니다. 유튜브 댓글입니다. 할머니가 설치네 크크 가만히 있지. 자기 아들 회사 망하게 하는 폐륜. 늙은이가 인터넷이나 하고 앉았네. 저 나이에 관심병 읽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뭐야? 나는 중얼거립니다.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악플러들은 원래 그래요. 은지가 위로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왜 나한테 화가 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워집니다. 내가 너무 큰 일을 벌인 건 아닐까? 정호는 정말 회사에서 잘릴까? 은지까지 이 일에 연루되게 한 건 잘한 일일까? 수없이 뒤척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정호입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입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해고 통보 받았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심장이 철렁합니다. 정호야, 회사에서 미래에셋 컨설팅 관련자들 전부 정리한대요. 저도 포함이고요. 미안해. 정호야,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제 인생이 돌아와요? 전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정호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정호야, 내가 한 일은 제가 뭘 했어요? 전 그냥 회사 일한 거예요. 엄마가 쓸데없이 나서는 바람에 제가 희생양이 된 거잖아요. 귀가 멍해집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정호야, 엄마! 전 이제 엄마 얼굴 안 볼 거예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 망했으니까. 전화가 끊깁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 정의를 지키려다가 내 가족을 잃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웁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며칠 후 도서관에 출근합니다. 동료들이 나를 봅니다. 명자 씨, 괜찮아요? TV 봤어요. 대단하시던데. 한 동료가 말합니다. 네, 나는 짧게 대답합니다. 그나저나 걱정도 되네요. 저런 거 고발하면 보복도 있다던데. 보복. 그 단어가 귀에 꽂힙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의 타깃입니다. 수십억을 가로챈 조직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 앞에 검은 차가 서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현관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윤명자 씨? 돌아봅니다.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는 미래에셋 컨설팅 법무팀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한 남자가 말합니다. 명함을 건넵니다. 받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요?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요. 50억 원.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현관문에 기댑니다. 50억? 당신이 올린 영상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고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잖아요. 나는 소리칩니다. 사실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영상이 조작이 아니라고? 다른 남자가 비웃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영상 내리고 사과문 올리면 고소 취하해 드릴게요.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50억 물어낼 자신 있으시면 남자들이 떠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50억. 내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내 집, 내 퇴직금 전부 털어도 부족한 돈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봅니다. 유튜브 영상입니다. 조회수 800만입니다. 댓글이 1만 개가 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중얼거립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수진입니다. 이모, 들었어요. 고소당했다고요? 응, 이모. 제 잘못이에요. 제가 USB를 드렸으니까.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이모, 엄마가 깨어났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직 말은 못하지만 의식은 있어요.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택시를 탑니다. 기사님에게 빨리 가달라고 합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합니다. 수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모. 수진이 반갑게 맞습니다. 분이는 안에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중환자실 문을 엽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침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맨 끝 침대에 분이가 누워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천천히 다가갑니다. 분이야. 내 목소리를 듣고 분이가 고개를 돌립니다. 나를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분이의 눈에서, 내 눈에서 2개월 만입니다. 분이의 눈을 보는 게 그 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힘들다고.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분이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따뜻해집니다. 분이야. 명자야. 분희가 입을 움직입니다. 고마워. 말 안 해도 돼. 천천히 회복해. 내가 다 해결할게. 나는 말합니다. 분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합니다. 힘겹게 입을 움직입니다. USB. 작은 목소리입니다.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응. USB 찾았어. 내가 남긴 거 잘 받았어. 분이가 다시 말합니다. 더 있어. 심장이 뜁니다. 뭐? 더 있다고? 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수진이 가방을 가져옵니다. 분이의 가방입니다. 엄마 가방요? 수진이 묻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방을 뒤집니다. 안주머니를 확인합니다. 또 하나의 USB가 있습니다. 검은색이 아닙니다. 빨간색입니다. 이것도? 나는 묻습니다. 분이가 끄덕입니다. 힘겹게 말합니다. 진짜 증거. 분이는 더 치밀했습니다. 첫 번째 USB는 미끼였습니다. 진짜는 따로 숨겨놨던 것입니다. 알았어. 분이야. 고마워. 잘 쉬어. 나는 분이의 손을 꼭 쥡니다. 분이가 눈을 감습니다. 평온한 표정입니다. 다음날 집에서 새로운 USB를 확인합니다. 은지와 함께 봅니다. 폴더를 엽니다. 폴더명은 진짜 증거입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엽니다. 계약서입니다. 스캔본입니다. 한 장, 두 장, 계속 나옵니다. 300장이 넘습니다. 이게 나는 중얼거립니다. 피해자들 계약서예요. 전부 진짜 서명이 있어요. 은지가 말합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엽니다. 녹음 파일입니다. 50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재생합니다. 선생님, 이 투자는 정부 인증받은 거라 안전합니다. 남자 목소리입니다. 원금, 보장이에요. 걱정 마세요. 여자 목소리입니다. 이미 수백 명이 수익 보고 계세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거야. 이게 진짜 증거야. 나는 말합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엽니다. 엑셀 파일입니다. 실제 수익 현황이라는 제목입니다. 화면을 봅니다. 숨이 막힙니다. 할머니, 이거 완전 범죄 증거예요. 은지가 말합니다. 고객 투자금, 총액 153억 원, 실제 운용, 금액 0원, 회사 계좌 출금, 내역 해외 송금, 120억 원. 처음부터 투자가 아니었어. 그냥 돈을 훔친 거야. 나는 말합니다. 네 번째 파일을 엽니다. 조직도입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회사 조직도인데 은지가 화면을 가리킵니다. 대표,
이름이 있습니다. 강민수. 그 아래 임원진 10명, 직원 50명.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여기 협력업체 리스트에 은지가 스크롤을 내립니다. 화면을 확대합니다. 협력업체 목록입니다. 그중 하나가 보입니다. 드림파이낸셜 담당 윤정우. 손이 떨립니다. 정우. 화면이 흐려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내 아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증거로. 할머니, 은지가 내 어깨를 잡습니다. 은지야, 이거 전부 경찰에 제출하자. 나는 말합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은지가 걱정합니다. 정호는 알아서 해야 해. 이건 300명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결의에 찬 표정을 짓습니다. USB를 챙깁니다. 그날 나는 선택했습니다. 아들과 진실 사이에서. 그리고 나는 진실을 택했습니다. 3일 후 해운대 경찰서에 갑니다. 형사과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40대 남자입니다. 계급장을 보니 경감입니다. 윤명자 씨, 이게 정말입니까? 과장이 묻습니다. 네, 전부 사실입니다. 나는 대답합니다. 과장이 두 번째 USB 내용을 봅니다. 계약서, 녹음 파일, 엑셀 파일.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건 완전한 조직 범죄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2개월 전에 나는 말합니다. 목소리에 원망이 섞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과장이 일어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90도로 숙입니다. 즉시 수사팀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명자 씨,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수사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걸. 일주일 후 뉴스 속보가 나옵니다. 미래세 컨설팅, 조직적 투자 사기 혐의로 대표, 강민수 등 12명 긴급 체포, 피해자 300여 명, 피해액 153억 원 추정.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TV를 봅니다. 표정이 복잡합니다. 그들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협력업체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정호의 회사도 포함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며느리 영희입니다. 어머니, 정호가 검찰 조사 받으러 갔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 나는 짧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정호는 몰랐어요. 정말로. 그 회사가 사기인 줄 몰랐다고요. 알아, 어머니. 제발 정호 좀 살려주세요. 영희가 웁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요?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립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나는 정의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대가는 내 가족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한 선택이? 자문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은지가 들어옵니다. 할머니, 은지야. 할머니, 이거 보셨어요?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입니다. 제목이 보입니다. 윤명자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 돈 찾았어요. 클릭합니다. 내용을 읽습니다. 제 어머니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2천만 원 날렸는데 경찰 조사로 일부 회수 가능하대요. 윤명자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평생 모를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도요, 할머니. 은인이세요. 진짜 용기 대단하심. 가족 희생해 가면서 정의 지킨 거 존경합니다. 할머니. 봤죠? 할머니가 300명을 구한 거예요. 은지가 말합니다. 하지만 정호는 목소리가 떨립니다. 언젠간 이해할 거예요. 은지가 내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잘 잡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도서관 앞마당을 걸을 때마다 그 긴 싸움이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듭니다. 도서관 문을 열자 익숙한 책 냄새가 반깁니다. 먼지 쌓인 철학 서적을 정리하며 저는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미래세 컨설팅 사건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표 강민수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임원진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죠. 피해금 153억 중 98억이 회수됐고 피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그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벅차면서도 한쪽 구석이 쌓였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너무 많은 인생이 그 돈 속에 묻혀 있었으니까요. 그날 도서관에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회색 모자를 눌러 쓴 70대의 작은 체구였어요. 문을 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윤명자 선생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8천만 원을 날렸는데 6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영영 못 찾을 뻔했어요. 그 손의 온도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 뒤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도서관 복도에서, 시장길에서,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 고맙습니다 하며 손을 잡는 사람들이 늘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라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며칠 후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했고 나무 그림자가 제 무릎 위에 흔들렸죠.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야. 고개를 들자 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분이 많이 좋아졌네. 응, 이제 걸을 수 있어. 너 덕분에 내가 싸워줘서 내가 살 이유를 찾았어. 고마워, 명자야.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분이는 제 옆에 앉아 손끝으로 벚꽃잎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절반의 돈을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맞아요. 결국 남는 건 돈이 아니라 삶이죠. 며칠 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정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호야, 엄마.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3달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단어였으니까요. 정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전 엄마를 원망했어요. 근데 검찰 조사받으면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일에 가담했는지.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집행유예 받았어요. 감옥은 안 가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벌을 안 받는 게 더 무서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는 일은 승리보다 더 아픈 일이었습니다. 천천히 정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정호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려. 아프고 미워하고 원망해도 결국 다시 돌아오는 존재. 그게 가족입니다. 일주일 후 부산시청 시민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올해의 정의 시민상은 윤명자 씨에게 돌아갑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시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명자 씨의 용기 덕분에 수백 명의 시민이 구제받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던 평범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청중은 조용했습니다. 세상은 우리 노인들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을 모르고 쉽게 속고 목소리도 작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잠시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67년, 70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차별도 견뎠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정도 사기에 무너질 리 없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책은 기억을 남기고 증거는 세상을 바꿉니다. 아무리 지워도 진실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평범한 도서관 사서로 돌아갔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손주를 돌보고 친구들과 차를 마셨죠.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봄, 도서관의 한쪽을 개조해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센터. 그날 아침, 작은 교실에는 1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저와 은지가 있었죠.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은지가 활기차게 말하자 맨 앞줄에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찍는다고요? 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록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진실을 남기기 위해서요. 할머니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흔들리는 손끝에서 새로움과 두려움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했잖아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가 끄덕여졌죠.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싸우는 법을, 기록하는 법을, 목소리를 내는 법을. 저는 칠판에 첫 문장을 썼습니다. 첫 번째 수업 내 이야기, 영상 만들기. 학생들이 웃으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설렘으로 빛났습니다. 67년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30년은 공무원으로, 5년은 사서로, 그리고 이제는 전사로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시니어 전사로서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침묵하지 마세요.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67년의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습니다. 교실이 벚꽃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책상 위엔 작은 USB 메모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제가 쓴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삭제하려 해도 남는 건 진실이다. 윤명자, 그 문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봄은 또다시 찾아왔고, 이번 봄에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깨어있는 시니어로 살고 있습니다.